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 대책을 두고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묻는다면 명백히 줄었다며 이는 초보 산수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번 추가 경전 계산안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총 9조 7천억 원을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반면 지원금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분담금을 내고도 8조 4천억 원의 가용 재정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자체의 자율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확대된 재정 여력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힘들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20-30% 분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80%를 대신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강유정 대변인 등을 통해 민생 현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조하는 올코트 프레싱 기조를 이어가며 이번 지원금이 지자체 재정 압박이 아닌 민생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사과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수급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전 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시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무도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